자, 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자, 6강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여기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 서술형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뭐니? 라고 하면 다 서술하고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중학교 때 정리를 참 많이 배웠거든요. 뭐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외곽 정리,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걸 술술술 말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가 뭐니? 인수 정리가 뭐니? 그는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건 너무 쉬워.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직각삼각형 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되게 뭐하니까 축소돼 있고 간단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는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건 내용이 길어요. 그럼 그만큼 더 열심히 긴 시간을 공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리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이 발생이 됐을 때 공식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설명을 한 거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공식처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사이값 정리가 뭐니? 최대 최소 정리가 뭐니? 하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 최대 최소 정리, 나중에 이제 평균값 정리, 모래 정리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 이 네 가지 모두를 구분하고 꼭 말할 줄 아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꼭 말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지만 공짜로 주는 점수입니다.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 자, 여기서 배울 거. 이 사이값 정리 파트에서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뭘 배우냐면 최대 최소 정리랑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에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파트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범위나 구간이 정해진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 즉 수원에서 지수함수나 삼각형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함수들은 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넣어.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증명하고 뒷받침하는 정리가 바로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는 녀석에 대한 어떤 상황을 증명해 준 게 이 최대 최소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녀석이 이 최대 최소라는 정리가 완료가 되면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쓰려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녀석이 사용이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 조건이 뭐냐면 자, 닫힌 구간 이렇게 쓴 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x가 a부터 b까지 이런 범위라는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연속 함수 y는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x와 ab 사이에서의 이 그래프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최대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함수 내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fa라는 값이고 요 점이 예를 들어서 b, fb라 그런다면 요 범위 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값 또는 여기나 여기 또는 여기나 여기 이 네 개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연속인 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로 나중에 활용이 되겠죠. 그 정도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지금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사이값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가 뭔지를 꼭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말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라고? 사이값 정리. 자, 얘도 정리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발생이 돼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어떤 조건이 발생이 돼야 돼. 그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저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는 녀석이 하나 있죠. 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함수값이 서로 다른 케이스일 때,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일단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FA가 더 작은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녀석의 어떤 K값, 그러니까 FA가 있고 FB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작은 녀석이 사이에 있는 값인 K값을 만족시키는 FC, 즉 얘와 교점의 C좌표겠죠? 그 C좌표가, 즉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요 녀석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요각의 사이에 있는 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 C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야, 당연해요. 자, 연속이니까 그래프를 떼지 않고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a, fa가 더 작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거꾸로 돼도 상관없어요. b, fb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얘를 갖다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사이를 거쳐서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연속인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그때 y는 k라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y는 k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면 요식 fc는 k가 무슨 얘기죠?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ky와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얘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요. 그럼 얘가 계속 그냥 일자로 계속 증가하면 하나밖에 안 만나겠죠. 근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뭐 3개도 만날 수 있고 2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2개 만나는지 3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사이를 지나갈 거니까 하나는 만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연속이니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는 녀석을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요 현재 단계에서 이 사이값 정리를 왜 배우냐면 만약에 이 값이요 음수예요. 그리고 요 값이 양수입니다. 그럼 y는 어떤 값이 양수고 얘가 음수면 요 사이에 있는 y는 k라는 녀석이 이게 0이라는 게 있겠죠. y는 0.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랬을 때 fc가 0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 그 얘기는 fx는 0이라는 녀석의 근이죠. 실근이 적어도 이 구간 내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실근의 유무 판정,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판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냥 fx는 0이라는 녀석의 방정식 풀면 되는데 또는 y는 fx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데 못하러 이렇게 하나요? 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fx는 0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못 푸는 케이스겠죠. y는 fx라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케이스겠죠. 하지만 함수값들의 부호는 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적어도 실근하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쓴다라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사이값 정리가 뭐라고? 일단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한 우리가 조건이 발동돼야 되는데 구간 내에서 함수가 뭐라고? 연속이고 양 경계값의 함수값은 다를 때 그때 이 양 경계값 사이에 있는 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그 사이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가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걸 어디다 활용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fx는 0이라는 녀석의 실근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녀석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가 만족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누가 더 큰지는 모르는데 0보다 작아요. 그럼 두 함수값이 다르다는 녀석도 만족이 되고 어쨌든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면 x축 밑에 있던지 아니면 x축 위에 있는 거야. 거꾸로 x축보다 위에 있던지 밑에 있다는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y는 0이라를 만족시키는 요 녀석의 이 x값이 이 실근이 이거에 대한 근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를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에 대한 실근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했으니까 따라서 1번, 2번을 만족함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이거 만족시키고 이거 만족시키고 증명한 다음에 1번, 2번을 만족함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습니까? 직각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발생이 돼야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공식처럼 쓸 수 있잖아요. 사이값 정리는 뭐라고? 연속이고 그 함수값이 달랐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왜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면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사이값을 무조건 거쳐갈 거거든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하나도 생길 거야. 적어도 하나. 하나가 생기든 두 개가 생기든 세 개가 생기든 몰라요. 어쨌든 하나는 적어도 생긴다. 연속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 인지해 두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되게 쉽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번 볼게요.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네,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좀 짜증나게. 네. 짜증 안 납니다. 네, 선생님은 겸허한 마음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 때 이 값은 S제곱 마이너스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일 때 이 값은 3. 여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고 3일 때 여기. 이게 fx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기에 대한 오는 걸 골랐어요. 첫 번째, 불연속이 되는 값 두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불연속이 몇 개냐고 두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구간 내에서 자, 이 경계값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뭐라고? 경계값은 안 들어가요. 자, 이 사이에서 끊어져 있는 거 여기 하나. x는 0, x는 1에서 두 개 되니까 일단은 얘가 맞는 거니까 답은 아니죠. 옳지 않은 걸 고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구했습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 최소값을 갖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존재하거나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존재하려면 일단은 연속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연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제일 작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소값이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 즉 최대 최소 정리 알고 있니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님이 x를 갖다가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만약 자극한, 우극한 둘 다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옳은 거니까 답이 아니고 답은 2번이에요. 4번 보시면 극한값 x를 1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니 보니까 자극한 3, 우극한 1로 가니까 맞는 표현이니까 틀린 거고. 자, 다섯 번째. 자, 0,3에서 최대값을 갖냐.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봐. 자, 5번도 최대값을 간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봐봐. 선생님 아까 전에 이 구간 내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거지. 불연속일 때 최대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불연속일 때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값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없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불연속이니까 무조건 존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야. 근데 불연속이면 살펴보셔야 돼요. 즉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위에 있는 값 여기 있잖아요. 요가 저게 최대죠. 3이라는 값을 딱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거 주의해 두십니다. 요렇게 뭐 조금 내신 문제를 낼 때 저렇게 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자, 1-2번 문제 보시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두 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둘 다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보기 함수 중에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것만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가지려면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보시면 fx 둘이 곱하기예요. 그럼 구간 내에서 둘 다 연속이면 곱한 것도 뭡니까? 연속이니까 기억은 맞는 녀석이죠. 연속함수의 성질. 자, 니은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눗셈이 나왔어요. 자, 구간 내에서 두 함수가 연속이니까 나눗셈도 연속이니까 얘는 맞는 녀석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쵸? 분명히 분모가 빵으로 만약에 연속이 되는 값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불연속이 될 거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존재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합성 나왔어요. 보지도 않고 빨리 뭐 하십니까? 연속 아니니까. 연속 아닐 수 있으니까 그어주셔야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합성에 대한 연속성을 증명하려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이 합성이 돼야지 연속이라는 걸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구간 내 두 개가 연속이라도 여기다 이렇게 구간 내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구간 이외의 f가 불연속인 점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합성시킬 때만 연속이야. 그 아닐 때는 뭐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최대최소 정리 문제입니까? 연속성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최대최소 정리는 뭐라고? 어떤 함수가 구간 내에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의미라고. 불연속이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만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사이값 정리로 갈게요. 자, 2-1번 보도록. 자, 방정식 2x3승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은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자, 이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인수분해를 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사실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요. 3차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fx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fx는 0에 실근을 갖다가 지금 뭐 하라 하냐면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쓰는 거야? 당연히 사이값 정리 쓰시는 거죠. 자, 사이값 정리해서 실근의 조사 유무를 알려면 당연히 첫 번째 구간 내에서 연속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면 둘의 부호가 다니까 X축이 있을 때 A, F가 여기면 B, FB는 여기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쨌든 여기 한 점 X축과의 교점 하나가 이 구간 내에 하나는 존재할 거야. 그럼 실근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다항함수잖아요. 우리가 3차든 2차든 어쨌든 몇 차 함수로 이루어진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만족.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값이 0보다 작은지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1은 마이너스 1 집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음수예요. 그 다음에 f 얼마입니까? 0도 나와있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얘도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둘 다 음수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음수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x축 교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지만 당연히 그 사이 값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이에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1값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빼기 1 빼기니까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 얘도 음수. 이 사이에도 계속 지금 x축 아래에서만 형성되고 있으니까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f2를 집어넣으면 8이 16 빼기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7을 빼니까 9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부호가 서로 둘이 곱하면 음수죠. 자, 이런 거야. 자, 여기가 1일 때 F1은 요 정도 있고 F2는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얘가 2일 때.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렇게 거쳐갈 거 아니야. 연속이나 함수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적어도 이 사이에는 실근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뒤로는 부호가 계속 양수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값이 계속 커지니까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푸는 거는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2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2-2번 볼게요. 자, 연속함수 fx라고 주었습니다. 굳이 얘기 줬어요. 연속함수 fx라고 뒀고 이렇게 함수 값들이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 f3은 3. f4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주어지고 방정식 뭐라 했냐면 fx 플러스 3x는 0을 만족시키는 열린 구간 1,4. 이건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x가
1보다 크고 4 사이 요 범위 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의 조사 유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분명히 내가 딱 이걸 보자마자 나는 이 적어도 실근이 몇 개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뭐 하는 거야? 실근 조사 유무 문제니까 아,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이값 정리를 만족을 시키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구간 내에서 연속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곱했을 때.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fx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가 주어졌다고? fx 플러스 3x라는 녀석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fx는 0일 때 f1은 얼마, f2는 얼마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hx라고 두는 거죠. 그럼 결국 hx는 0에 대한 실근의 조사 유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배운 대로 하려면. 근데 중요한 건 fx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3x는 1차 함수니까 다음 함수니까 얘도 연속이에요. 둘이 더한 것도 연속성의 성질에서 연속이죠. 모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hx는 뭐야? 연속임을 만족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h1값, h2값, h3값, h4값 여기에 부호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h1은 x에다 1 집어넣을 거다. 1 집어넣으면 f1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f1이 뭐라 했습니까?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음수. h2는 어떻게 되는 거야? h2는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f2 더하기 6이 돼서 자 f2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야? 4가 되니까 양수. 여기서 한 개 존재하네. 음수에서 마이너스 음수에서 양수로 갔으면 hx가 여기가 음수에서 양수 가면 이렇게 하나 거쳐간다. 그 다음에 h3은 f3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될 거고 f3은 3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12가 돼서 얘도 양수니까 여기서는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쵸? 여기가 4인데 여기 2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엔 h4를 구하면 4는 f4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4, 3, 12가 돼서 이게 h4의 함수값이죠. f4는 마이너스 14니까 다시 마이너스에서 음수. 부호가 바뀌었네. 여기서도 한 개가 존재. 합쳐서 몇 개? 2개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는 것 뿐이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노가리를 까는 활용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자, 보세요. 자, 2년 전 3-1 보면 자, 2년 전 망국이요. 망국이 이름 굉장히 좋네요. 네. 망국이의 몸무게가 65kg였대. 그리고 1년 전 내 몸무게, 이 망국의 몸무게는 73이었대. 그쵸? 그 다음에 현재 망국이의 몸무게는 68일 때 지난 2년 동안 망국이의 몸무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너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봐봐. 내가 몸무게가 갑자기 65에서 73 가는데 이 사이를 안 거치고 갈 수 있습니까? 65에서 내가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70 될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게 뛰어넘은 게 아니잖아. 계속 차고차고 올라가서 73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몸무게라는 녀석을 함수로 보면 얘는 연속인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2년 전을 x값으로 놓았을 때 그때 몸무게는 여기 한 65. 여기 y축이라 이렇게 두께 내가 그냥 여기는 몸무게라고 합시다. 여기 몸무게. 여기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2년 전일 때 여기 값이 몸무게 65니까 여기다 찍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년 전일 때 몸무게가 지금 73이라 했으니까 한 이 정도라고 찍을게요. 73. 이렇게 함수값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아지죠. 활용은 항상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야. 식세우기야. 자, 현재. 여기 현재래요. 현재를 먼저 적는 사람 없겠지? 시간은 막 역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 여기 어딘가에 68, 여기 어딘가에 적은 거예요. 68. 그럼 얘가 뭐 연속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연속이라면서 그래프니까 뭐 간단하게 그리면 저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놓고 뭐라 그랬냐면 1번부터 보시는 거예요. 몸무게가 66kg대가 적어도 한 거였어. 그럼 66kg, y 66일 때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어딘가에서 적어도 하나 만났겠죠. 한 번 있었겠죠. 이렇게 사이값 정리 쓰라는 거야. 자, 67kg. 그럼 67kg 이렇게 됐을 때 만난 적이 여기 한 번 어딘가에 적어도 한 번은 있었겠죠. 근데 얘는 몇 번 있다 그랬어? 2번 했다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kg. 그럼 69kg일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적어도 2번은 만났겠죠. 이렇게. 2번 있었대네요. 71일 때도 2번. 72일 때도 2번. 이렇게 만나겠죠. 왜냐면 거쳐서 올라오고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적어도 2번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더라고요. 사이값 정리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리라는 건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볼게요. 3-2번. 자, 다항함수 fx. 자,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인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배운 함수들의 연속성을 기억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1,2에서 가질 수 있는 실근의 최소 개수를 구하래. 최소 개수.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얘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 거예요? 얘가 뭘 물어본 겁니까? 이 최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1부터 2까지의 실근이 적어도 몇 개 가지냐 물어보는 거니까 실근의 유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값 정리는 조건이 만족시키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는데 제가 다항함수라 했으니까 모든 거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f-1값 그리고 f2값 얘를 곱했을 때 보다 작은 딸 이걸 만족시킬 건데 야 마이너스 얘 범위가 x가 -1부터 2까지인데요. -1부터 뭐라고? 2까지인데 얘가 지금 무조건 -1하고 2 사이만 있습니까? -1과 2 사이에는 모두 있고 x값이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는 거야. 그러면 f-1도 조사하고 f0도 조사하고 f1도 조사하고 f2도 조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셨죠?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볼 건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림이 x를 갖다가 -1로 보냈더니 얘가 x 플러스 1분의 fx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값이 a로 수렴을 했대요. 두 번째는 리미트 x를 갖다 2로 보냈더니 x-2분의 fx는 b로 수렴을 했대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조건이 뭐라냐면 a, b는 양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보자고. 우리는 극한의 꼴을 봐야 되니까 -1을 줄 때 얘가 빵이라는 거는 위에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둘 다 양수, 둘 다 함수는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1은 일단 빵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도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얘가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f2도 빵이다까지 알려준 거야. 그럼 요 녀석이 나오면 인수정리를 바로 써서 fx는 앞에 뭐 개수 k라고 넣어놓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라고 세팅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일단은 2차라고 세팅을 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 봐봐. 얘를 k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0분의 꼴을 푸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지워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k가 돼서 이 값이 a가 되는 거죠. 얘가 됐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일 때 이 값이 만약에 k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차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2 어디 갔어? x 마이너스 2 지워놓고 2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으니까 얘는 3k가 되면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때 이때 둘의 k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a가 음수가 되는 거고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차가 되면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라는 3차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다시 푸는 거예요. 뭐 한다고?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그럼 봐봐 이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는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 툭 하고 집어넣으면 얘 지워질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가 될 거잖아. 이 값이 a인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여기 x 마이너스 2가 있고 또 x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만 추가가 되면 그쵸? 그때 여기 뭐가 된다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있어서는 3 곱하기 k에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b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k가 양수면 얘는 뭐야? 음수예요. 얘는 k가 양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둘의 부호가 a랑 b랑 부호가 똑같으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면 둘의 부호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면 플러스가 되면 음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서 값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파가 뭔지는 몰라. 그쵸? 이렇게 하나 추가시켰다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추가시킬 때만 되겠습니까? 또 추가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막 무궁무진하게 추가시킬 수 있는데 얘가 최소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값이 빵 되는 녀석의 근들이 마이너스 1하고 2는 보장이 된 거고 하나가 더 추가된 거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여기 추가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3차가 최소가 될 거니까 최소 개수는 3개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이값 정리에 얘에 관련된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극한의 0분의 0꼴 푸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값 정리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어떤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지 사실 사이값 정리랑 크게 다를 게 없다. 근데 사이값 정리 파트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3-2번까지 해가지고 사이값 정리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사이값 정리가 뭐니? 라고 하면 어떤 함수가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 함수 사이에 어떤 k를 만족시키는 k는 fx를 만족시키는 c값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무조건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 파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함수의 연속 파트까지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분계수로 나가는 거예요. 2단원인 미분법을 나가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